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월 21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 국제경제비상권한법에 의거한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됐다는 듯 플랜 B, 즉 비상대책을 즉각 가동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에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미국 무역법 122조 등 대체 법안들을 활용해서 한국 등 전 세계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즉각 물리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우리 시간으로 21일 새벽에 6대 3의 의견으로 미국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이 트럼프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이재명 정권과 중국, 캐나다 등에 부과한 상호 관세는 일단 무효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은요,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산 자동차와 이 자동차 부품 등에 부과된 15%의 품목별 관세, 그리고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부과된 50%의 역시 이 품목별 관세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한국산 반도체의 대미 수출 관세율도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말씀드린 대로 긴급 회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가 앞서 또 JD 벤스 부통령,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다 배석해서 그 플랜 B에 대한 얘기를 잇따라 했어요. 그런데 이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시적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미국 무역법 제122조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거 준비됐다는 얘기가 있죠. 트럼프는 전 세계의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즉시 서명할 것이고, 이 조치는 사흘 뒤, 그러니까 2월 24일부터 즉각 발효될 것을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게 즉각 또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도 부과가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긴급회의를 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법원의 이 무효 판결에 그야말로 환호작약할 중국, 또 반 트럼프 진영 국가들을 향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몇 년간 우리를 뜯어낸, 표현을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했네요. 그런 다른 나라들이 너무 기뻐하며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겠지만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섬뜩한 경고네요. 트럼프는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추가 10% 관세가 유지되는 향후 150일간, 약 5달 동안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오는 5월까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또 미국 무역법 201조, 또 232조, 그리고 그 유명한 무역법 201조와 301조, 관세법 338조 등 법이 참 많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대안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관세를 더 높인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번 판결로 트럼프 관세의 혹을 떼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재명 정권과 또 한국 내의 이 좌파들을 겨냥한 듯한 아주 따끔한 경고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리 속담에 혹 때려다가 오히려 더 큰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그런 형국,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기존의 무역 합의들은 상당수가 여전히 유효하다. 또 유효하지 않은 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얘기한 대로 다른 관세로 법들로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플랜 B 대체 수단을 이미 충분히 준비했고 이것을 가동했다. 이런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 대법원의 판결 직후에 예상되는 기존 관세의 환급 요구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한국 내 좌파들이 우리 낸 관세 미국 연방대법원이 무효로 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일종의 선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예상을 한 듯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늘 이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안은 앞으로 몇 년간 법정에서 다툴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즉각 돌려주는 게 자동 조항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급 법원에서 앞으로 몇 년간 다툰다. 기존 관세 당장 돌려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통상과 관세 또 미국법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미국의 눈치를 더 보게 생긴 이 외국 기업, 특히 한국의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뭐 다른 여러 수출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낸 관세를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과연 벌일 수 있을 것이냐, 눈밖에 더 나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한국 기업에서 감히 그런 소송을 적극적으로 벌일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트럼프의 오늘 발언은 이 관세를 되돌려주는 문제는 미국 대법원이 이번에 판단하지 않았으니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통한 무역의 금지 또 금수 조치, 라이선스 즉 허가권 제한 같은 조치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한정된 판결이다 이런 얘기죠.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에 배석을 했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의 한계를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적했을 뿐이다 라면서 환호하는 미국의 민주당 또 일부 미국의 좌파 언론 뉴욕타임즈라든지 CNN 이런 언론들을 비판했습니다. 자, 한편 안보 측면에서도 지금 우려할 만한 소식이 오늘 보도됐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을 이재명 정권이 거절해서 미일 두 나라만 지난 16일 그리고 18일에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에 설만 빼고 두 번이나 동해 또 서해 그쪽은 이제 동중국해 그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중국과 북한 눈치를 너무 보느라고 더욱 단단해지고 있는 미일 이 동맹 경제뿐 아니라 관세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뭐 아주 시원하게 실행 계획들을 지금 발표했지 않습니까? 또 3월 19일 날 백악관에 가서는 100조 원대의 투자 이행 계획을 발표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죠. 그러면서 또 미일은 안보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지금 손을 잡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오히려 이재명 정권은 거리를 멀찍이 더 두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설 다음 날인 2월 18일에는 미일 양국의 이 공군기들이 전투기와 이 전략폭격기가 서해 상공에 출격을 했는데 중국군이 전투기 편대를 맞출격시켜서 서해상에서 한때 미중 전투기들이 대치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도 벌어졌었다고 보도됐습니다. 황당한
것은요, 미중 대치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자 국방장관 안규백과 합참의장 진영승이 각각 전화를 걸어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항의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그렇다면 중국도 전투기를 맞출격시킨 거니까 중국 측에도 항의를 했다, 이런 뉴스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미군의 이 대표적 전략자산이죠. B-52 전략폭격기가 넉 대, 대단하죠.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2 전투기가 6대, F-15 전투기 5대, 아주 뭐 엄청납니다. 이 미일 연합 이 전투기들이 지난 16일, 또 말씀드린 대로 18일 동해, 그리고 서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동중국해의 공역에서 각종 전술 훈련을 함께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누가 봐도 중국 견제를 위한 합동 훈련의 성격이 짙습니다. 우리 합참에 해당하는 일본의 자위대의 통합망료 간부란 곳이 있는데, 이 일본 통합망료 간부는 이 훈련을 통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의사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이다, 이런 표현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시진핑의 영유권 주장, 남중국해, 동중국해, 필리핀 앞바다, 뭐 대만, 근해 이런 데서 이게 다 중국 바다다, 뭐 영공이다, 이렇게 하는 주장을 비난하거나,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무력 점령할 가능성을 우려하거나 경고할 때 쓰는 그 표현이다, 이런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선일보는 21일자 기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군당국도 당초에는 이 미국으로부터 이 미일 합동연습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군이 거절했고, 이 때문에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미일 양국훈련으로 축소됐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작년에 군산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들이 오산기지로 옮겨가서 F-16기 60대로 구성된 이른바 슈퍼 비행대대가 2개나 편성이 됐었는데, 그때도 이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편대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국방부, 이 방위 출신의 안규백과 장관이죠, 또 합참의장 진영승이 이번 미일 합동 공군 훈련에 이 슈퍼 비행대대가 참석해서 그런 중국 견제용이라는 성격이 분명해지자 중국의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매우 이 분석에 동의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 일본의 합동훈련 요청을 미국이 했는데도 거절한 것은요, 또 정동영이 중심이 돼서 요즘 열띠게 펼치고 있는 대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 연합 각종 훈련들을 축소하는 움직임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권은 오는 3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훈련, 또 이에 연계된 야외 합동기동훈련, 또 실사격 훈련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이미 밝혔죠. 또 문재인 정권이 합의해놓은 9.19 군사합의도 북한은 뭐 어떤 호응이나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적도 없는데, 이걸 선제적으로 먼저 복원하려고 지금 아주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통일문제 전문가인 박원곤 이대 교수는요, 이재명 정권의 이런 움직임, 미국이 일본하고 같이 중국 견제용 훈련을 하자는 것을 딱 잘라 거절했다는 이런 움직임을 미국이, 이재명 정권은 우리는 미국의 이 안보 파트너 역할을 하기 싫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을 한국에 둘 이유는 점점 더 없어진다. 이런 관측을 한 것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참 경제도 안보도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